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의 계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의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예문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얼마죠? 0.8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8인데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죠. 자, 아파트 이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빌라 수요량의 변화율을 묻죠. 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다.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수식을 쓸 때. 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의 변동분이 주어졌죠. 아파트 가격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몇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또 봐야겠죠. 아파트에 있어서의 가격이 1,600만 원에서 기준이 되는 원래의 가격에서 가격의 변동분이 2,000만 원 상승했으니까 400만 원이 변동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은 얼마냐?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은 얼마? 우리가 1,200세대죠. 기준이 되는 원래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우리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몇 세대? 델타 Q가 되겠죠. 변동분 델타 Q. 몇 세대로 증가할 거냐? 이걸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얼마? 0.8이다. 요 약분했더니 이게 4분의 1이죠.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죠. 1,200. 그리고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델타 Q, 외항의 곱은 분자로 가겠습니다. 그럼 요 값이 우리가 0.8이죠. 0.8. 그럼 요 약분하면 여기 얼마죠? 30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델타 Q는 300에 0.8을 곱해줬더니 얼마?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세대가 우리는 몇 세대로 변하느냐? 몇 세대로 우리가 증가할 것이냐 얘기죠. 자, 몇 세대로 로로 물을 때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4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4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가 장기보다 탄력성이 크다 하니까 틀렸죠.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여부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죠.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재가 없는 상품보다는 대체재가 있는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적이 되죠. 자, 3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되지만은 공급 곡선, 경제적 공급 곡선은 그렇지 않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공간 수요자들에 대한 배분과 이 계량물에 대한 자원 배분을 촉진하죠. 자,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면은 부증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우리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활동 주체에게 뭐 매도자, 매수자라든지 우리가 개발업자라든지 의사결정 주체에게 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0.5.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아파트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자, 수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식을 정의했는데 이 값이 얼마다? 0.5다. 0.5. 또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 소득 탄력성, 이 소득의 이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 수요량의 이 변화율을 묻는 내용이죠. 자, 수의 소득 탄력성은 0.1이 나왔죠. 0.1. 자, 그리고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0.2다. 자,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자,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자,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얼마가 주어졌죠? 우리가 0.2라고 주어졌죠. 자, 이렇게 수식이 세 가지를 적어 보시고 지금 문제에서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10%씩 증가한다. 자, 소득은 1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얼마가 되겠죠? 수요량은 10%에서 0.1을 곱하니까 1% 뭐 한다? 자, 여러분 0.1은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자, 1% 증가합니다. 0.1은 0보다 크니까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10% 상승한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은 수입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얼마? 10%에 0.5를 곱해주니까 5% 어떻게 돼요? 아파트 수요량은 5% 감소를 하고 있어요.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 그런데 자, 밑줄 그을까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밑줄 여기 중요하죠.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은 빌라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과 같아지려니까 여기서 두 개에서 몇 프로? 여기서 두 개에서 4% 뭐 했다? 4% 감소했죠. 1% 증가하고 5% 줄어들었으니까 4%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은 여기서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해야 돼? 여기서 아파트 수요량이 교차 탄력성에서 4% 증가를 해야겠죠. 4% 증가하고 여기는 4% 감소를 이렇게 하니까 이전과 같아지려겠지. 자, 이전과 같아진다. 네? 아파트 수요량은 이전과 같아져요. 왜? 여기서 두 개에서 4% 줄어들었으니까 교차 탄력성 요 수식에서 4% 증가야 감소하고 증가하면 0%죠. 그래서 이전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4% 증가해야 되니까 빌라 가격은 얼마죠? 빌라 가격은 자, 여러분 0.2는 0보다 크니까 대체제죠. 그러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야 아파트 가격도 수요량도 증가하죠. 빌라 가격은 얼마? 0.2분의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면은 2분의 40%에서 얼마? 20% 뭐 한다? 20% 뭐 한다? 우리는 상승을 해야 된다. 빌라 가격은 20%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죠. 자, 수식 3개를 이용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를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균형 가격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어떤 재화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다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여러분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균형 상태인데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P라고 한다면 이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균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시장 가격. 이 균형 상태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이 Q2를 균형, 우리는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이라고 하죠. 자, 균형 거래량, 수급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는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습니다. 수요량 QD와 이 공급량이 우리가 QS가 같기 때문에 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도 존재하지 않고 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여러분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40번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이 P 이꼬르 80-QD인데 그러면 수요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죠?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량 Q는 얼마? 수요량 Q는 80-P가 주어지죠. 수요량. 그러면 공급 곡선과 관련해서 P는 우리가 20 플러스 EQ니까 EQ는 얼마죠? EQ는 P-20.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Q는 2분의 1 P-10이야.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풀려면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풀어야 되겠죠. 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풀려면은 수요량은 얼마? 80-P가 수요량이고 공급량은 2분의 1 P-10이 공급량이죠.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습니다. 그럼 넘어오면 P와 2분의 1 대주니까 2분의 3P는 넘어가면 80에 10을 대주니까 90이죠. 자, 양변에 우리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90은 3분의 2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주죠. 양변에. 왜 곱해주냐? 이 P 앞에를 뭘로? 1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약분되니까 1이고 그래서 P는 얼마? P는 약분하니까 30에 1을 곱해주니까 60이죠. 균형 가격은 60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이 60이면은 균형 거래량은 2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그대로 P 이꼴은 지금 이 80-Q 수요고 공급은 P 이꼴 20 플러스 2Q가 주어졌죠. 그럼 여기 수요와 공급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P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도 같다 이렇게 간단히 빨리 놓고 풀 수도 있어요. 좌변이 PP 같으니까 우변끼리도 같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럼 Q에 2Q를 내주니까 3Q고 80에 20을 빼니까 60이죠. 따라서 Q는 얼마? 20. Q는 20이고 여기 대입시켜주면 P는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푼 거고 요거는 좀 빨리 풀려고 우리가 한 거죠. 답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든지 여러분들이 빠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로 가겠죠. 자, 41번 문제를 보면은 원래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수요 공급 함수인데 수요 함수는 얼마? QD는 수요량이잖아요. 수요 함수는 100-2P로 주어졌죠. 100-2P로 주어졌고 이 공급은 10 플러스 4P다. 공급은 10 플러스 4P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로 수요 함수가 80-3P로 갔다. 이 수요 함수가 80 우리가 마이너스 3P로 우리가 변화를 하였다. 균형 가격과 거래량 변화를 묻죠.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죠.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가 100에서 80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이만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이만큼 감소를 우리가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균형 거래량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은 어떤 거죠? 여러분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은 이 수요량과 공급량 요거죠. 자, 이 신선 수요량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최초의 균형이니까 요 두 개를 놓고 풀어야겠죠. 수요량은 얼마? 100-2p가 수요량, 공급량은 10 플러스 4p가 공급량이죠. 자,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얘기입니다. 이 균형을 구하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넘어가면 2p에서 4p를 대주니까 6p가 되겠고, 자, 100에서 10을 빼니까 90이 되겠죠. 따라서 p는 6일은 6, 65, 30. 균형 가격은 우리가 15가 되겠죠. 15. 그러면은 이 균형 가격이 요건데 요걸 대입시켜 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얼마? 균형 거래량은 15에 4를 곱하면 60에 10을 대주니까 7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70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균형. 자, 이 새로운 균형일 때는 이 빨간 새로운 수요 곡선 요거죠. 이 수요 곡선 수요량 80-3p 이 수요량과 공급은 변하지 않죠. 공급 10 플러스 4p. 그러면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또 서로 같으면은 바로 이 점 새로운 균형이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3p에 4p를 대주니까 7p고 80에 10을 빼니까 70입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또 10이 나오겠죠. 이 10을 또 여기에 대입시켜 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얼마? 10에 4를 곱해주면 40에 10을 대주면 50 있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요거 50이고 여기는 우리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 이 15에서 10으로 얼마? 5만큼 하락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70에서 50, 20만큼 감소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 시험에 우리가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가 우리가 얼마냐? 자,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 QD는 우리가 1000-2p로 주어졌죠. 자, 1000-2p로 주어졌고 공급 함수. 자, 공급 함수는 얼마냐? 200 플러스 2p로 주어졌다. 자, 그런데 해당 지역 소득의 증가로 인한 수요의 증가의 결과 수요 함수만 얼마로 변했죠? QD가 1400-2p로 변동했다면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럼 또 마찬가지 여기서 최초의 균형을 구해야겠죠. 최초의 균형을 구하게 되면은 최초의 균형에서 수요량은 1000-2p고 공급량은 200 플러스 2p가 되겠죠. 그 마이너스 2p 넘어가면 2p에서 2p 대주니까 4p고 자, 1000에서 200을 빼주니까 800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200입니다. 자, 균형 가격이 200일 때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얼마죠? 2에 200 곱해주면 400에 200 빼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00이 됩니다. 균형 가격은 200, 균형 거래량은 600이 나오죠. 자,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새로운 균형일 때는 자, 요거죠. 새로운 수요 곡선, 수요량 1400-2p와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플러스 2p가 서로 또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4p는 얼마? 1400에서 200을 빼주니까 1200이 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300이죠. 균형 가격은 300일 때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균형 거래량은 300에 2를 곱하면 600에 200 빼주니까 800이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했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200만큼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예? 우리가 100만큼 우리가 상승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이니까 얼마? 200만큼 뭐 했다?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우리가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QD1, 예, QD1. 자, QD1이 얼마냐? 900-P로 주어졌다. 900-P로 주어졌고 우리가 QS는 2P다. QX는 2P로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소득의 증가로 수요 함수가 1200 마이너스죠. 이 Q 이렇게 QD1이 뭘로? QD2 1200 마이너스 P로 우리가 변화를 했겠죠. 변한다면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얘기죠. 그럼 또 마찬가지 최초의 균형을 구해야겠죠. 자, 최초의 균형은 바로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겠죠. 최초의 균형 얼마? 우리는 수요량 900-P, 공급량 2P가 서로 같죠. 그럼 넘어가면 3P는 우리가 900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가격은 얼마? 30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일 때 균형 거래량은 얼마? 60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새로운 균형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 새로운 균형일 때는 새로운 수요 곡선 1200-P와 공급은 변화가 없죠. 2P. 그럼 또 3P는 얼마? 1200에 대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400이 되겠죠. 그럼 400을 여기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은 우리가 80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뭐한다? 상승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800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표를 이용한 문제죠. 다음 표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아파트의 균형 시장 가격은 얼마이며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가격은 얼마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자, 우선은 균형 가격은 뭐죠? 여러분,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자, 그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건 30채, 30채. 수요량도 30채, 공급량도 30채는 얼마? 400만 원이 균형 시장 가격이 되겠고 400만 원. 그리고 공급량이 40채인데 여러분 40채의 공급량을 다 팔려면은 시장에서의 수요량도 40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장의 수요량 여러분 두 번째 칸 시장 수요량 40채 있는 걸 찾았더니 얼마? 40채 왼쪽 가보세요. 얼마? 200만 원이죠. 그래서 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표를 가지고 해석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2번 정답이 됩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45번 문제로 가면은 어떤 지역의 단독주택 시장에서의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면은 이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요인은 묻죠. 자,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다. 자, 여러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 자,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공급이 감소를 하는 경우에요. 수요가 증가하든지 공급이 감소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죠. 그럼
정답이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찾으면 돼요. 1번 수요 면에서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단독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균형가격 하락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단독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금리가 인상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약화되죠.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 하락합니다. 자, 3번 공급자의 택지 보유량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증가하죠. 여러분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 하락합니다. 4번 소비자의 단독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자, 단독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에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단독주택 가격이 싸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가격은 상승. 4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단독주택 건축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비가 절감이 되죠.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균형 가격 하락입니다. 그래서 45번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46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아파트는 정상제입니다. 하락은 요거죠. 우리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요거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찾으면 되겠죠.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이죠. 1번은 가격 상승입니다. 2번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2번도 틀렸고,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 하락이죠. 3번 정답. 가구 소득의 증가로 해서 아파트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감으로써 가격 상승이 되고, 5번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또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이게 포인트죠. 포인트 기억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토지 시장에서 종래의 토지 수요 함수가 얼마로 바뀌었죠? Q1D. Q1D가 1400 마이너스 4P가 뭘로 바뀌었다? 우리가 Q2D. Q2D가 얼마? 1500 마이너스 4P로 변화를 하고, 공급 함수는 Q1S가 얼마죠? 800 플러스 2P가 뭘로 바뀌었다? Q2X. 우리는 1200 플러스 2P로 변화하였다면 균형 가격의 변동분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우리가 수요가 주어지고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인데 문제는 1400에서 1500이니까 뭐 100만큼 약간만 증가했네요. 수요는 100만큼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공급은 800에서 1200만큼 갔으니까 800에서 1200 많이 증가했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점이 바로 새로운 균형점이지.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겠고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이렇게 증가를 했겠지. 자, 그러면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그러면 최초의 균형에서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량 1400 마이너스 4P와 공급량 8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넘어가면 6P가 1400에서 800 빼니까 600이죠. 그럼 균형 가격은 우리가 100이 나오죠. 이게 균형 가격은 100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 100을 대입시켜주면 100에 2를 곱하면 200에 800 더해주니까 얼마죠? 1000.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나오죠. 자, 요 점이 바로 새로운 균형이죠. 자, 이 새로운 이 균형에서 우리는 수요량은 1500 마이너스 4P가 수요량, 공급량은 1200 플러스 2P가 공급량이죠.
넘어가면 4P, 2P 대중 6P고 1500에서 1200 빼면 300입니다. 따라서 P는 얼마? 우리는 P는 6, 5, 30, 5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은 30이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 균형 거래량은 50에 1을 곱해주면 100이죠. 100에 1200 대주니까 1300이 되겠네요. 그럼 균형 거래량은 1300이고 균형 가격은 50이죠. 그러면은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50만큼 우리가 하락을 했고 균형 거래량은 1000에서 1300으로 300만큼 증가, 50 하락했고 300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50만원 하락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타내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번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 48번 이후에 균형 가격 결정 그리고 경기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